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그간 이야기는 많이 떠돌아다녔지만 이렇게 확정이 난 것은 지금 바로 간밤에 이렇게 확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소식이냐면, 예,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가지고 왔네. IT비즈 뉴스에서 여러분, 예, 속보. 엔비디아 암 인수합병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위약금이 지금 협상 위약금으로 줘야 될 돈이 1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 위약금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암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이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엔비디아가 뭐 CPU, GPU 예, 설계하는 엔비디아가 CPU 코어 설계 자산을 보유한 암의 예, 인수를 추진한 점이 사실상 가장 뭐 반도체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CPU든 뭐 아니면은 AP든 GPU든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다 이제 생태계에서 반대하고 나섰죠. 특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업들, 뭐 구글, 뭐 거기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들 아시는 퀄컴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회사들이 이 기술 생태계의 특정 기업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가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참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예, 지금 대만의 실리콘 웨이퍼 회사도 또 독일의 실리콘 웨이퍼 전 세계 점유율 한 13% 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독일 규제 당국의 어떤 벽에 부딪혀가지고 인수를 못하게 됐고, 지금 엔비디아도 암 인수를 못하게 됐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거 썰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만약에 암을 인수를 하려고 하면 물론 반대하는 기업이 나오겠죠. 아마 대표적으로 일단 제일 걸리는 회사가 일단 퀄컴이 조금 걸리긴 한데, 구글하고는 우리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퀄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이거든요. 물론 퀄컴 서로 고객이죠. 우리에게 파운드리하고 우리는 또 퀄컴 제품을 쓰고, 그래서 퀄컴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옆구리 좀 살살 간질고 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다 보니까 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은 우리하고 뭐 같이 상당히 쫀득쫀득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같이. 그래서 저는 잘하면 우리가 암을 한번 인수를 하면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엔비디아가 고객인데 우리가 뭐 고객사의 파운드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뭐 그쪽에 AP를 그 CPU나 GPU 설계 자산을 뭐 하니 못하니 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면 약간 우리는 뭐 솔직히 AP 말고는 CPU, GPU는 설계하지도 않고 AP 부분만 이제 하고 있는데, 뭐 퀄컴이라든지 뭐 중국 쪽에 중국이 좀 남아 있긴 하네요. 어쨌든 규제 당국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잘하면 우리나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 삼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한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녹록치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인수 작업 실패로 암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에 이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삼성전자가 뭐 암이 됐든 뭐 다른 인피니언이 됐든 인수하는데 상당히 좀 이제 걸림돌이 될 거예요. 한 1조 5천억 정도인데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약금이니까, 예, 그렇게 되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제 외신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일단 소프트뱅크는 올해 말까지 기업 공개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상장을 한다는 거죠. 기업 공개를 하고 어쨌든 추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지 이렇게 꼭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 공개의 수순으로 간다. 그래도 결국은 매각을 한다. 이제 그런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기업 공개하기 전에 삼성하고 잘 이야기가 되면 또 좋을 수도 있죠. 이건 뭐 제 어디까지나 내피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지난해 말일 같은 경우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FTC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적 기관에서 그 합병 작업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FTC는 이제 암 인수를 추진하는 엔비디아를 상대로 이제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면 스마트폰하고 뭐 공장 설비 완성차 업체 뭐 전 세계 기술 기업이 사용하는 반도체 디자인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국의 기업이 타국의 기업을 인수하는데 자국의 기업의 공공기관이 이게 반대 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한데, 이 FTC가 여러분 이게 미 연방거래위원회인데 이게 의장이 민주당 한 명, 공화당 한 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민주당, 공화당 양측 위원 2명 다 인수 반대를 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미국에 있는 뭐 IT 기업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영국, 뭐 유럽, 뭐 이런 어떤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연합 이게 규제 당국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에는 물거품이 됐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확정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